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양과 교양교육의 목적이에요. 교양인이 되거나 하려면은 결국은 교양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교양교육을 받아야 되냐? 이제 이 오늘 강의 끝나고 다음 강의부터는 교양교육을 받는 내용을 갖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양교육의 목표예요. 결국은 교양을 갖춘 인격체가 교양인이라고 그랬죠. 그 교양을 갖춘 인격체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그게 교양인이니까. 결국은 교양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교양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런 교양인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강좌들이 있고 많이 가르치기도 하는데 어떤 목표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교양인에 대해서는 제가 했죠. 교양인은 집단을 이루면 시민이고 시민은 시민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현상이든지 사회현상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거를 새로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집단, 인격 집단이 시민이고 시민정신이어야 된다.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정의를 그렇게 내린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의 목표가 필요한 거고요. 목적은 같습니다. 목표하고 목적은 다릅니다. 목표는 교양이지만 목적은 뭐냐? 삶의 가치나 똑같아요. 인간다운 삶이죠. 가치나 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미래의 삶도 결정합니다. 그냥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현재가 잘 돼야 미래도 잘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데 앞에는 목표고 뒤에는 목적이에요. 선생님, 공부하는 목표는 뭘까요? 삶의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삶의 목표는 나는 공부해. 그래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는 삶의 목적입니까? 목표입니까? 그거는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이 다 좋으니까 가서 이제 학력을 얻고 어떤 전문인이 되고 하면 사회에 나가요. 직장을 얻어. 직장을 얻은 거는 뭐냐면은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를 얻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목표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요. 가는 거. 그 전체 삶의 부분의 어떤 가치나 질을 결정하는 거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네, 약간 저거 할지 모르지만 개인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삶의 목적입니다. 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좀 건강하게 살고 치료도 받고 이러는 거지. 근데 목적과 목표를 막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목적으로 생각하니까 목표를 목적으로 하는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달성하면은 자기의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좋은 학교 안 나와도 삶의 목적은 다른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혼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양교육의 목표와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교육받는 건 잘 살자고요. 그죠? 이게 멋지게 이렇게 했지만 삶의 가치나 질 그리고 뭐예요? 지금 우리가 교육받고 서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거는 최소한의 100년 뒤에 잘 살라고 하는 건 아니죠. 미래라는 거는 지금을 빼면 다 미래거든요. 내일도 미래입니다. 예. 우리 이제 여기에 불교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걸 하면 너무 어려울까요? 제가 지금 순간만이 현재예요. 이게 이제 불교학에서 지금 순간만이 수고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은 과거 아니면 미래입니다. 그러게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 현재는 지금 순간, 그래서 찰나라고 그러죠. 지금 순간만이 삶이에요, 사실. 다 우리가 이룩해 놓은 거는 다 과거죠.
이 강의가 시작하기 전은 전부 과거죠. 그 다음에 이 강의가 아직 오지 않은 시점은 뭐예요? 다 미래죠. 네. 그거를 동양에서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 자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추, 우리 지금은 근대 문명으로 12시 1시 이렇게 하지만 할 때 자축인묘를 쓸 때 자시가 있어요. 자시는 11시에서 1시죠. 그러면은 재밌는 거는 자시는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이게 개념이에요. 그죠? 옛날 분들은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어제와 오늘이죠.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의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작과 끝이라고 그러죠. 시작과 끝인데 고전의 경전을 보면은 시종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종시라고 써 있지. 이게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뭔가가 끝맺었으니까 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시에는 11시부터 12시는 종이고 12시부터 1시는 시가 되죠. 그러니까 종시.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제 이거를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미래예요, 미래. 그죠? 예. 그러니까 미래의 삶을 뭐 100년 뒤, 10년 뒤의 미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쓴 거는. 지금 순간을 빼고는 다 미래죠. 내일도 미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예? 근데 우리가 인식되는 범위는 현재의 범위를 과거와 미래를 확장시켜서 현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니까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되고요. 이게 교양교육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와 교양 이런 거에서 쭉 강의를 다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교양과 교양이. 이거는 이제 제가 문화, 교양, 교양인, 문화유산 이런 거를 강의하는데 이런 걸 이제 제가 정의한 겁니다. 전공이 아닌 교양. 그죠? 교양이 전공이 없죠. 예? 그럼 물론 이제 일부 학과에 문화교양학과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공은 아니죠, 교양이. 근데 전공을 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선생님. 이 전공이라는 거는 학력도 전공이에요. 뭐를 전공하는 것도 학력이고 어떤 기술도 전공이에요. 네? 그 다음에 국가가 인정하거나 어디가 인정하는 라이센스를 취득하죠. 운전을 하는데 운전 라이센스 없으면은 운전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전공이에요. 네? 그게 이제 특수한 분야의 운전은 또 별도로 따야 되잖아요. 의사가 되려면 의사 면허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을 관련한 분들은 무슨 라이센스를 따야 되잖아요, 국가에. 그거를 좋은 라이센스를 따야 사회적인 신분이 좋고, 말하자면 경제적인 부를 얻기 때문에 거기에 몰려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런 라이센스를 딴 게 삶의 목적은 아니죠. 목표죠. 그죠? 목적하고는 다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 교양과, 그죠? 교양과 전공자가 아닌 교양이. 그러니까 교양과 교양이는 전공이 아니죠. 전공이 아니니까 우리는 전공만 갖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회의를 하거나 모집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공인을 모집하죠. 전공인을 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전공인을 모집하는데 각자의 전공이 있으니까 대립을 양상하죠. 대립을 양상하니까 최종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나 할 수 있는 문제의 방법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 주장만. 내 주장만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 해결에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이게 답이 될 수 없죠. 왜? 인간 사회에서는 절대라는 개념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자꾸 자기의 주장만 하다 보니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 대립과 갈등만 양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전공이 아닌 교양이나 교양인이 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더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전공자가 다 필요해요. 전공을 한 사람들이 충분히
충분한 자기 분야에서 의견을 내면은 그 의견을 듣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거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도출해내는 사람은 교양인이 돼야 됩니다. 그 교양을 쌓은 사람이 두루두루 각 분야에 깊숙이는 알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서 방향을 이렇게 갑시다라고 도출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비난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죠? 노동시간 몇 시간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니까 어떤 분만 다 문제의 해결 전문가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보도가 된 놈이니까 노동시간은 복지와 관련된 문제예요.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한 20여 분 되는 것 같아요. 한 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경제학, 법학 전공자예요. 그 문제 전문가라고, 그죠? 근데 문제 해결은 노동과 관련된 거는 복지와 다양한 거가 결합되죠. 직업적인 거, 무슨 산업적인 거, 그러니까 경영, 경제, 법학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일반적인 분도 있어야 되죠. 왜? 그게 교양이죠.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각자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볼게요. 금융회사 있죠? 우리는 금융을 모르고는 이 세상을 어쨌든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카드도 다 금융회사고 은행도 금융회사고 보험도 금융회사고 증권도 다예요. 그죠? 은행에 돈도 맡기고 투자도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무슨 유사시에 보장도 받고 다 하죠.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산업재해 이런 거 국가에서도 보장도 하죠. 금융회사면 금융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예술인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융회사에 체육과를 나오거나 음악과를 나오거나 미대를 나온 사람이 취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습니다. 뽑지를 않았어요. 뽑지를 않았는데 뽑지 않는 이유는 금융은 경영, 경제, 법학과만 있으면 된다는 거. 즉 말은 상대 출신만 있으면 돼. 아니면은 외국에 나가니까 외국어 전공자들만 있으면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자, 투자를 하려면 어디다 투자합니까? 산업에만 투자하나요? 아니죠. 미술 분야에도 투자하는 거예요. 미대. 그리고 유명한 고가구, 고음악, 기타, 악기, 사람 발굴, 체육, 그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아디다스, 나이키, 우리나라의 블랙야크, 그죠? 체육 산업이잖아요. 체육 산업을 아는 사람이 금융회사에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요즘에 와서 깨진 거예요. 요즘에 와서 바뀐 거예요.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은 그 당시에 주장한 1인 중에 저였는데 황당무계한 자. 또라이. 제가 이제 오히려 제 강의니까 그런 사람,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또 뭐죠? 체육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니까 황당무계한 자. 근데 지금은요, 다 뽑습니다. 왜? 그게 금융회사는 고객의 돈을 가져다가 그거를 투자해서 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쵸? 금융은 거기에는 실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은 모든 분야를 다 관장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죠. 미래 분야도 있고, 그죠? 술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골고루 인재가 필요한데, 한동안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 주류냐면은 경제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그렇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될래?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교양인이죠. 그러니까 풍부한 교양인은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는 거가 교양입니다. 일예로 제가 들은 겁니다. 그냥 혹시 이거 오해가 없으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뭐라 그럴까, 좀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주로 텍스트만 위주로 했는데, 제가 쭉 강의한 교양과 문화 교양인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예술이라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에 딱 표현하고 그 표현한 걸 이미지화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공공예술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어디 있냐? 대학로에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전철역이 있는데, 죄송하면 이게 여기에 작가 이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연락을 해서 좀 하는데 없어요. 공공미술이니까. 공공미술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제 건 아니지만 사진을 찍어서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책입니다. 책. 사람이죠? 보이시죠? 근데 사람의 안에가 비어있죠. 예술작품은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선생님들도 해석하면 돼요. 선생님, 그게 예술의 영역입니다. 그죠? 공공예술의 또, 자, 이거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문화교양인을 떠올려요. 우리는 많이 책을 읽어요. 책을 읽잖아요. 근데 우리는 형태도 있어. 이놈은 사람의 속은 모르겠어. 이 빈속을 갖출 수 있는 게 저는 교양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껍데기만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채워놓을 수 있는 교육, 그런 사람, 그런 집단, 아니면 그런 공동체,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게 이 교양인의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와 교양을 해서 쭉 강의를 했어요.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다음 강의부터는, 자,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 교육의 목표도 됐으니까 교양교육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교양교육이 내용물이 어떤 거냐를 미리 이제 말씀드리면, 편년체식으로 시대별로 문화가 있죠. 그 문화를 시대 정신이 어떻게 봤는지를 편년체식으로 쭉 이어갈 겁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이 아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거는 동북아 문명이죠. 동북아 문명이 갖고 있는 문화와 그 문화를 읽었던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편년체식으로 쭉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게, 우리 동북아에서는 음양 사상이 있죠. 그 음양 사상이 어떻게 그게 이제 문화로 나타났는지, 음양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전체 개론이고, 이제는 다음 강의부터는 강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고, 이제 개론 강의는 여기까지 오늘로써 이제 끝나고요. 이제 잘 읽으신 다음에, 이건 개념이니까 하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지식적인 분야로 다음 강의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전체 개념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되셨습니다.